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저는 트레이더 T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앞으로 언급하는 모든 견해들은 제 개인의 견해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할게요. 새해가 됐죠? 새해가 됐는데 새해를 맞아서 제가 트레이더로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 유튜브라는 매체에다가 기록을 좀 해두고 싶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제 채널을 우연하게 보신 분들 또한 나름의 얻어가는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별로 거창할 거는 없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영상 시작하자마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 결론 아니에요. 결론.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결국에는 저점을 갱신하는 추가 하락이 곧 다시 하락을 할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아님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일봉에서 보면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WXY, 아직 Y가 끝나지 않았다, 혹은 WXY가 여기서 끝났고 X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온 이후 이런 식으로 Z, WXY, XZ의 복합 조정, 이거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고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그럼 영상을 좀 길게 만들고 싶진 않아서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을 그냥 툭툭 말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다소 그리고 첫 영상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주봉이에요 여러분. 주봉 봅시다. 일단 여기서 저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상 서두에 제가 말한 거는 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제 생각을 말하는 거이므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일단 요 캔들, 이 장대 음봉, 강한 거래량 보시면 이전에 거래량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이유가 어찌됐든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이런 장대봉이 출현했다라는 건 중요한 캔들이다 라는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캔들이 갖는 의미가 많을 텐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저항받은 자리 보이죠? 윗꼬리로. 좀 이걸 확대해 볼까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윗꼬리 나온 거 보이죠? 이 윗꼬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중요한 캔들의 대략 한 중심, 이 정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심이 이 정도쯤이면 이 중심 즈음에서 나왔고, 여기는 이전에도 계속 지지받던 중요한 매물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중요한 자리면서 동시에 이 캔들로서 봐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얘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캔들이 이 이 캔들의 미들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해 주는지의 이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고점이 여기서 이게 주봉이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차트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점이 한번 높아졌고 고점이 한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트렌드를 바꿔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저희는 얘를 단기적인 상승 채널로 인지를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평선 한번 볼까요? 이평선. 이 까만색은 볼린저 밴드예요 여러분. 까만색은 볼린저 밴드고, 이평선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제가 좀 보시기 쉽게 해놨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예요. 빨주노 초록색이 어디지? 초록색 어딘가 있을 거예요. 초 그리고 파남보인데 아무튼 있을 건데 이게 파란색인가?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52평, 뭐 12평, 22평, 62평, 120, 240 뭐 이런 식이에요. 장기 이평선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단기 이평선인 52평과 12평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쵸?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캔들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1차, 주 차트죠. 이번 주 차트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어났다라고 컨펌 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일어나고 있다. 중요한 자리다. 골든 크로스가 단기 이평이 일어나고 있다. 주봉에서 이거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든 어쨌든 지금 이 21선 이 노란색이 21선이에요. 근데 이 21선은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기본 세팅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딱 불러놓으면 기본적으로 이 미들라인은 21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볼린저 밴드 미들라인이고 미들라인이고 볼린저 밴드 끝 하단 상단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들라인에 지금 터치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테스트할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 지금 직전에 이게 주 차트라 그런 거죠, 여러분.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이 노란색 선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 있는데 이때 한 번, 그쵸? 요때 한 번, 그리고 요때 한 번, 두 번. 간격이 이만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든 그냥 떨어지든 뭐 돌파해서 올라가든 여기를 좀 터치할 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뭘 세팅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컨트롤 하는 게 손에 익지가 않아서 조금 헤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 자 처음에 제가 일봉 봤을 때는 사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최근에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지만 이런 식의 넥라인이 형성되는 역헤드 숄더를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자리가 전체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아이고 여기 0.382는 충족을 했어요. 보통 파동이 한번 나오고 되돌림을 줄 때 최소 기대값을 보편적으로 이 38.2%를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최소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보면 이 직전에 매물대 자리, 이런 중요한 매물대 자리를 우리가 쭉 그냥 대충 체크를 해보면, 아이고, 자, 이 자리에요, 이 자리. 한 이 정도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면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 하락에 대한 전체 절반 되돌림과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61.8%거든요. 618 되돌림. 요 사이 부분이 확률이 높게 나와요. 이 가격대를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이 고점을 넘겨서 돌파할 시에 여기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없애?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봐도 여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채널이 보여요. 그래서 이 채널 이게 좀 큰 관점에서의 채널이고 채널 시간봉으로 보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채널 이런 식으로 가는 채널이 또 보일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채널 돌파 미들라인 지지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하단 테스트 다시 돌파하니까 이 채널 연장된 채널의 상단 테스트 그리고 미들라인 지금 지지 테스트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채널에 대한 미들라인 지지 돌파 뭐 저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요 자리로 체크를 해야 될 지점이에요. 확률이 높은 자리들이거든요. 좀 행설수설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RSI인데 RSI가 아직까지 이때도 그렇고 그쵸?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리고 난 뒤에 방향 변곡이 나왔을 때는 결국 과매도 과매수 이 중요 뉴트럴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면에 아직은 이탈 상방으로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아직은 보인다 라는 점. 그리고 이 평 보시면 자 아까 전에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라고 했죠. 여기서 하락할 때는 그러니까 빨주 노초가 완전 역배열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어쨌든 주가가 횡보를 하는 식의 움직임이 크게 보여지면서 이평의 배열들이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이렇게 이평의 배열이 조정돼요. 이평이 이렇게 수렴했다가 한번 펼쳐지고 수렴했다가 펼쳐지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보시면 돌아 나오고 있어요. 이 노란색이 확대해서 좀 볼까요? 자 보이세요? 빨, 주, 노, 초 정확하게 지금 정배열로 변했어요. 정배열로 변했다. 즉 꽤 강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다. 일봉상으로 그런 말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장대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점을 또 체크를 해야 되겠고 한 가지 정도만 더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구름, 초록색 구름, 빨간 구름 이렇게 구름대가 이렇게 있죠. 구름대. 이 구름대는 주가가 위로 돌파해서 안착하면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이렇게 맞고 돌파하지 못하면 쭉 떨어지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항 자리 부근에 와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보시면 구름대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이 빨간색 안에서는 구름대 안에 좀 머물죠. 좀 머물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살짝 뚫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빨간 구름대는. 이 초록색 구름대는 확실하게 저항이 나오는데 반면에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 빨간 구름대의 저항 그리고 위로 아까 제가 빨주노초 파남보 했죠. 빨주노초까지는 정배열이지만 아직까지 이 장기 이평선들은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얘가 상승하더라도 구름대, 장기 이평 이런 것들의 저항이 다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왠지 지금 말을 좀 똑부러지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영상이 벌써 15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한번 해봅시다. 4시간 차트. 일단은 4시간 차트 보면 여러분 좀 확대해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이때 패턴을 보시면 4시간 차트인데 캔들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강하게 올라왔던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를 얘가 윗꼬리를 이만큼 달고 깨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전형적인 베어 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형 패턴이라는 거죠. 하락 반전형 패턴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건 예시로 하나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의 지금 현재 패턴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거래량도 보시면 이때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변곡에서. 근데 지금 아직 거래량도 그렇게 눈에 띄는 뭔가 특이한 거래량이 괜찮게 붙고 있긴 하지만 특이한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얘는 아직까지 이전에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뭔가 강한 상승 혹은 하락, 어떠한 흐름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곤 있는데 아직까진 변곡의 흐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형태가 곧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차트가 요걸로 합시다. WXY 복합 조정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W, X, X가 아직 덜 나왔을 수 있다 라고 봐요. X, Y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됐는데 W, X, Y 이렇게 저는 복합 조정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온 이 파동 있죠. 이 파동 혹은 여기까지 이 파동이 충격파,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5개 파동으로 보이지 않고 여기 3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정 파동으로 보이고, 그래서 335 혹은 333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캔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자, 캔들에 대한 중요성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이 캔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캔들. 그래서 이 캔들의 저가 하나씩 다 해야 되네. 그리고 종가, 시가, 고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좀 두껍게 표시할 걸.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차트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지금 이거 좀 프라이스 라인 없애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뭔가가 보이실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이 저가 아래는 계속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받는데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보여주면 다시 그 다음 레벨로 도전을 한다. 즉 중요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반박시 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가격대들은 매우 중요한 가격대들이에요. 전부 의미가 있는 가격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지지 저항의 포인트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포인트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시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내려가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혹은 얘가 아예 이 위 과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너무나 과도권 안에 있죠. 과매수권 안에.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트리플 다이버전스와 같은 형태로 한 번 더 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아무튼 종합하면 시간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한 두 가지만 더 보고 영상을 끝냅시다. 저도 힘드네요. 1시간 차트 보면 지금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1시간 차트. 자,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저는 파동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자, 대충 해볼게요. 자, 이 정도 각도, 그 다음은 여기서 이 정도 각도, 그 다음은 여기서 이 정도 각도, 그 다음은 이 정도 각도. 어때요, 여러분? 상승의 각도가 혹은 파동이 나오는 방향으로의 각도 자체가 가파르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변하고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의 포지션을 함부로 잡는 건 사실 좀 유리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보통 이 진행 방향, 가팔라지고 있는 이 방향으로의 슈팅 가능성이 있거든요. 슈팅이라는 건 장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장대 양봉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니까. 따라서 이 점 체크를 해야 되겠고, 1시간 차트 여러분, 1시간 차트. 그리고 여기선 사실 이걸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피보나치 비율을 죄송합니다. 저는 피보나치 비율을 꽤 보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아까 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락한 파동의 이 중요 자리들, 요 자리들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파동이 마무리되었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한 파동 마무리, 한 파동 마무리, 그 다음에 뭐 WXY든 뭐든 올라가고, 그 다음 재차 이렇게 하락하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맞아. 그래서 비율을 보면 파동이 시작한 지점과 피보나치 익스텐션을 보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났고 재차 조정 파동 이후 다시 상승한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주요한 가격대는 이 1대1 자리, 그쵸? 이 1대1 자리, 그리고 1.618 자리 보면은 직전 고점이죠. 떨어질 때 시작점 부근, 이 두 자리는 중요한 자리예요. 딱 봐도 중요한 자리인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가 하락한다면 이 618까지만 주고 하락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618 혹은 그 아래 절반 정도, 이런 경우가 실제 차트에서는 좀 덜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반박씨 님 말이 맞아요. 따라서 저는 이 17.7이라는, 그리고 여기 확대해보면 여기 중요한 매물대거든요. 여기가 지금 좀 차트를 작게 해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를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얘가 이 전 고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한다면 이 자리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시 여기서 작은 파동 안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거 본다면 이 작은 파동, 소파동 안에서의 뭐 ABC 혹은 WXY라면 WXY 1.618 이 자리는 17.6 아까 17.7이었죠. 그래서 이 17.6에서 7 구간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물량을 덜어내서 리스크, 그러니까 수익 관리를 좀 할 것 같고 반대 방향에 베팅을 하기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또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온 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베팅을 한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 파동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WX 나오고 난 뒤에 이 파동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파르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한번 혹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고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조밀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조밀하게 올리다가 한번 조정을 주고 여기서 강하게 올렸다가 내리는, 그러면서 다이버전스를 또 만들어내거나 혹은 강하게 올리는 게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를 못 넘는, 여기까지만 올려서 뭐 이런 식의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소설을 써보는 게 중요해요. 트레이딩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소설을 써보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해보는 게, 트레이딩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아까 전에 여기 추가로 한 파동 더 나올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채널이 저는 요렇게 한 채널이 만들어졌다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대충 그은 거예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보이는 이 채널이 깨진 자리는 여기에요. 명확하게 뭐 트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따라서 얘는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났다. 이게 조정 파동이다. 그래서 이렇게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끝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 파동이 시작하는 거죠. 뭐 이게 ABC든 뭐든 WXY든 뭐든 간에 여기서부터 한 파동이 시작되는데 이 한 파동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파동이 저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끝난다? 라기보다 이 세부 파동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좀 더 세분화해서 파동을 좀 카운팅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얘가 여기서 조정받고 한 번 더 올려내는 것만이 이 파동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채널을 만들고 있는 요 채널, 그렇죠? 요 채널, 이 채널 역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파동은 거의 끝났다, 혹은 한 번이 남았다, 그리고 난 뒤에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중요한 자리가 이 17.67 17.6에서 17.7 이 자리가 계속 중요한 가격인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가지 근거들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지금 30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차피 뭐 제가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이거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예요. 너무 이건 4시간 차트로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우 이론이라는 걸 아세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추세가 시작되면 추세의 변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즉 얘는 아직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단 메인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좀 더 하락하더라도 이 자리
그리고 여기 매물대죠. 이 자리를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은 만큼 여기를 깬다? 라고 하면 비트에 단기 불장이 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무래도 여기를 깬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니까 그쵸? 이만큼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들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와는 보통 디커플링 관계로서 얘가 하락하면 비트는 올라가고 얘가 상승하면 비트는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동안 비트가 아까 계속 야금야금 오르고 있었죠.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는 반등을 해서 저는 얘가 이렇게 좀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식 혹은 여기를 한 번 더 높였다가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점이 한 번 더 낮아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주봉 혹은 월봉으로 봤을 때에 큰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그림을 보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다 라는 거예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비트의 상승을 열어둬야 된다. 비트에서 어떠한 변곡의 근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이게 또 저는 여기서 이게 떨어질 거를 좀 미리 알았는데 채널이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 차트가 여기까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채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채널을 상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쭉 올라가죠. 그랬을 때 얘가 어디쯤까지 갈 것인가는 이 직전의 매물대도 봐야겠지만 이 채널이 위로 확장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채널을 확장시켰어요.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랬을 때 이 채널의 미들라인에서 저항을 받죠. 왜냐면 이 채널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 채널의 확장도 공신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후에 이 채널 상단에서 저항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여길 또 돌파할 수도 있었겠지만, 물론 돌파했으면 또 이 채널을 여기 옆에다 복제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받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한 번에 뚫진 못한다 라고 봐서, 근데 여기서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고가가 낮아지죠. 그래서 저는 비트의 롱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털어야겠다. 왜? 강한 매물대 지지를 받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았고,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자, 결론 할게요. 여러분, 결론을 내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은 당장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제 생각이에요. 당장은 좀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은 하락을 해서 저점을 갱신할 것 같아 보인다. 그렇지만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하락, 혹은 뭐 좀 더 하락한다면 여기까지 하락한다 칩시다. 여기까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그쵸? 이 하락을 마무리한다면 여기서 뭐 변곡의 패턴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최소한 지금 여기 매물대죠. 매물대, 여기 매물대. 이 382 구간 38.2% 혹은 0.5 구간,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뭐 많이 나오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 618까지도. 혹은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최소 구간으로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럼 대충 그게 한 30K. 근데 여기 매물대가 여기 강하게 있으니까 뭐 한 30K 정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382 좀 아래 한 30K 정도, 많이 나오면 40K, 더 많이 나오면 40K 후반, 이 정도까지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을 잡을 저점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아무래도 선물 매매는 좀 더 하락에 대한 대응을 위주로 지금은 하되, 큰 되돌림, 지금 말하는 이러한 큰 되돌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좀 인지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좀 더 간략하게 이렇게 할게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거 보이는데요. 이거 너무 대충인가? 아무튼 뭐 여러분들 성공 매매하시고, 지금은 중요한 가격대 17.2K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탈해서 4시간 종가 마감한다 그러면 일단 롱은 좀 아껴두세요. 혹은 본인이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7.2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 16.9. 저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안녕.